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독TV입니다. 오늘은 논문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Correlates of Post-Hospitalization Naltrexone Adherence for Alcohol Use Disorder. 자, 알코올 중독 치료, 퇴원 이후에 약물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 adherence가 준수, 약물 치료 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논문입니다. 자, 퇴원 환자들 중에 2%가 안 되게 약물 치료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약물 치료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약 중에서 날트렉손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전 연구에서는 퇴원 이후 약물 처방을 받은 환자들 중에 거의 한 4분의 1, 그러니까 25%만이 약물 준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전 연구에서는 주사제 날트렉손과 또 잦은 병의원 방문이 치료 준수에 영향을 주며 이는 이제 비단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원 치료, 퇴원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퇴원한 환자들에게 이제 이 날트렉손 치료를 이어가는 요인이 어떤 사람들이 더 잘 이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잘 못 이어가는지를 밝혀내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자,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어떤 이제 특정 병원인데 이 병원이 특별한 게 조금 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신 분들이 주로 가는 병원이라고 해요. 그 병원 치료를 받았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어떤 특정 매사추세츠의 특정 병원에서 연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총 248명인데 그 중에서 4명은 이제 약물 복용이 어려워서 제외를 하고 244명인데요. 이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여기서는 약자로 PO, 오랄 PO라고 하고 하나는 LAI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입으로 우리가 복용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주사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치료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밝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형에 따라서 처방 방법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한 이 환자분들의 여러 특색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어떤 특색이 더 잘 치료를 임하게 하는 요인이 될까를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구강으로 복용하는 환자분들은 총 이제 어쨌든 퇴원하고 3개월 이후에 설문지를 하는데 한 달마다 이분들은 이제 처방을 받는 거고요. 이분들은 이제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옵니다. 그리고 주사를 3번 맞고 이분들은 끝나고 이분은 처방을 3번 받는데 마지막 처방 받고 한 달 뒤, 그러니까 3개월 뒤에 설문지를 합니다. 이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분은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설문지를 작성까지 해야 이제 잘 치료에 순응했다, 이제 준수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3개월이면 대략 90일이잖아요. 90일 중에서 60일 이상 복용을 잘 했으면 준수. 그리고 이분들은 3개월 동안 총 3번의 주사를 맞는데 3번 주사 중에서 2번 이상 주사 맞으러 오면 준수라고 비슷한 이제 비율이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평가를 하고 결과적으로 전에 이 환자분들을 우리가 이제 실험에 참여를 시킬 때 우리가 포함 기준, 제외 기준이 있죠. 포함 기준은 기본적으로 DSM-5 기준으로 이제 알코올 사용자의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번 한 달 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포금을 해야 합니다. 포금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는 한 번 5잔 이상, 여자는 4잔 이상. 생각보다 포금 기준이 굉장히 낮죠. 그런 이제 포금을 했던 이 환자분들을 모집을 한 거고, 제외는 이제 오피오이드를 사용했거나 혈소판 감소증이 있거나 간 수치가 5배 이상 높거나 간염, 간경변 등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주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날트렉손, 이 약물 주사든 이 약물 태블릿이든 주사든 복용이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비교 설문을 하였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둘 다 종합해서
대략 한 50% 정도가 퇴원 이후에 약물 치료에 준수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 4분의 1 정도, 그럼 한 25% 정도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많이 2배 정도 높게 확인이 됐죠. 그리고 이제 구분을 해서 두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아무래도 지금 주사제가 확실히 높습니다. 이 입으로 복용, 태블릿을 복용하신 분들은 37.9%이고 이 50% 평균 중에서 이 주사 치료를 하신 분들은 62.5%입니다. 차이가 확실히 있죠.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주사 제형이 확실히 퇴원 이후에 치료 준수 가능성을 높였고 또 추가적으로 이 제형뿐만 아니라 나이가 이제 이 치료 준수가 낮은 여지가 어린 나이, 그리고 코카인 사용, 그리고 안정적 주거의 부재. 우리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병원이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주거 자체도, 기본적인 주거 자체도 좀 안정적이지 못하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높은 요지는 주사일수록 이 구강으로 복용하는 것보다, 그리고 효과가 낮은 경우는 코카인을 사용했거나 나이가 어렸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주거가 확보가 안 된 분들에게는 낮은 이제 치료 준수를 보여줬습니다. 자, 특히나 또 하나 더 추가하면 주사 제형은 특히나 이제 흑인에게 효과적이었고 남성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사 맞는 것을 조금 싫어하시나 봐요. 그리고 주사 제형은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치료 여러 가지 이제 이 환자 참가자들을 조사를 할 때 ready to treatment라고 있는데 치료 전에 정말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정말 치료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치료에 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상황상 우리가 뭐 가족들의 어떤 권유나 아니면 이제 양형자료 혹은 또 이제 음주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료에 임하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 임하기 전에 내 마음가짐이 약하신 분들에게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사실 매일 먹는 약이 더 효과적이겠어요? 아니면 그냥 한 번씩,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가 더 맞을만 하겠어요? 당연히 이분들에게는 내가 지금 치료를 크게 받을 생각이 없는데 치료가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매일 먹는 약이 고역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 주사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 실험 결과에서는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뚜렷하게 통계적인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래도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연구를 더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이 주사치료, 이 지금 저자는 계속 이 주사치료가 이제 더 효과적이고 더 좋다라는 거를 이제 가정하고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냈기 때문에 주사치료의 장점을 계속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통계적으로는 지금 여기 통계에서는 유의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나중에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주사치료가 조금 더 이런 분들도 치료를 계속 이어가기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결국 이제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단일 병원 결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거. 한계는 5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 날트렉손 적용 준수 여부를 이 지금 주사를 맞으러 오면 준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날트렉손은 이 90일 동안 60일 이상을 복용을 하면 준수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자가보고로 합니다. 내가 했어? 안 했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보통 준수는 예전에 우리가 25%가 준수했다라고 했을 때는 기준이 80%였습니다. 아이고. 80% 이상의 준수를 해야 준수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90 중에 60, 3분의 2면 한 65% 정도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준수만을 가지고도 준수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문제가 있는 한계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사 치료에 비해 알약 치료는 탈락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 준수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약물 치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퇴원 이후에 이제 한 달치 약을 받아서 내원을 합니다. 그런데 약은 다 받고 다 복용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3개월 이후에 이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탈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사실상 꽤 많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우리가 여기 37.9%라 했잖아요. 이 준수를 했던 분이 여기는 62.5%고 이 지금 설문을 안 해서 탈락한 비율이 12.9%나 됩니다. 그래서 꽤 비율이 높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한계는 3개월간 우리가 3개월간의 평가를 했지만 사실 알코올 사용량이라는 거는 뭐 당장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아니라 정말 몇 년에서 몇십 년간의 그 어찌 보면 평생에 걸친 과정인데 3개월간 했다는 것은 약간 초기, 급성, 단기 치료에 대한 효과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나 장기 효과는 알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올리브의 의견입니다. 약물 투여 경로의 간편함과 더불어 다른 약물 중독, 잦은 방문, 상대적으로 어리지 않는 나이, 안정적 가정 및 직장 등이 치료를 계속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를 계속 준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퇴원 이후의 치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입원이라는 치료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또 굉장히 집중적이고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잠깐의 그런 치료를 받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 같고 내가 이제 스스로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입원 치료는 잠깐의 집중적인 증상 완화이며 본격적인 회복은 언제나 퇴원 이후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논문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